유명 방송의 패러디 이런 것들 컨텐츠 많이 생성이 되고 있죠. 뭐 일반 공중파나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유명한 방송이 있다면 막 패러디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흑백 요리사 컨텐츠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패러디를 한 게. 자, 그럼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또 어디까지 해야지만 저작권 침해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윤별TV의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좀 내용은 우리가 저작권 쪽에 관련된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있죠. 흑백 요리사. 저는 이제 요리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관심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 뜨게 되면 그래도 뭐 약간 요약본을 본다든지 하는데 뭐 재밌긴 하더라고요. 우선 뭐 경쟁 구도에 또 나름의 제가 그 분야는 모르지만 또 나름의 그 맛이라든지 요리 재료를 가지고 만들 때 그런 여러 가지 섬세함이라든지 그 전문성 이런 것들은 제가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러한 전문가에 대한 어떤 존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게다가 또 나름의 뭐 라운드도 있고 순위를 경쟁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매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제 지식재산권 전문가 입장에서 자, 요즘에 이제 흑백 요리사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유명 방송이 있게 되면 그걸 약간 따라하는 일종의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비슷한 컨텐츠의 방송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풍자를 한다고 해서 이제 패러디라고 하는데 이 패러디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것도 일종의 뭔가를 만드는 건데 뭔가 어떤 이미 만들어진 거를 따라하게 되면 항상 저작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패러디의 경우 얼마나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송이나 광고 분야에서는 뭐 패러디에 대한 것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요. 또 요즘엔 또 유튜브, 저도 이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뭔가 다른 좀 유명한 어떤 컨텐츠를 따라할 때 이제 이거를 이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저작물이라는 거는 이제 저작권에서 저작물은 창작만 하면 보호가 되거든요. 모방한 게 아니라면. 근데 이제 이미 창작된 저작물을 변형을 할 때 저작권이 인정된 저작물에 대해서 허락 없이 변형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워낙 분야가 많죠.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노래도 되고요, 이런 영상도 되고 글도 되고. 그런데 특히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말도 나오고 화면상의 여러 가지 내용, 구도, 인물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항상 저작권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에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뭐 특히 이제 풍자 프로그램 중에 유명한 게 SNL 코리아잖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도 보니까 뭐 워낙 저도 재밌게 볼 때가 많은데 흑백 해사원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뭐 개그맨이나 이제 연기자들이 워낙 잘하죠. 그래서 이제 흑백 요리사에서 심사위원이었던 백종원 씨라든지 그런 분들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대신 이제 요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르게 뭔가 풍자를 해서 막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패러디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 침해가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보통 패러디라는 거는 우리가 저작권 어떤 여러 가지 판례에서도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조건이 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어떤 원 저작물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 저작물이 이제 뭐 나름의 이제 창작이 돼서 공표가 됐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러디 원래 기본적인 취지상 어떤 원 저작물에 대해서 풍자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비판이나 비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실제 원 저작물에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의 손상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게 막 구체적이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러디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판례에서 많이 좀 갈려지게 됩니다. 원래 저작권 자체가 법률 규정에서 창작물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워낙 다양해요. 하지만 이제 패러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작권을 인정할 때 여러 가지 판례를 보면 조금 약간 기준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뭐 유명한 사건으로는 원래 서태지 씨 원래 막 이렇게 컴백홈 노래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옛날에 이재수
모방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표현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떤 가사를 개사를 했지만, 이런 경우엔 패러디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침해라고 본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나는 솔로 프로그램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SBS에서 짝 이걸 이제 그대로 방송 포맷은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꾼 거죠. 예전에 뭐 자살 사건도 있고 그래서 약간 폐지됐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워낙 인기가 많죠. 사랑, 교육은 이제 항상 중요한 컨텐츠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짝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포맷이 있는데 그걸 비슷하게 SNL에서 또 코리아에서 또 패러디를 해서 방송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그러니까 서태지 씨의 경우는 좀 다르게 이게 SNL에서 만든 게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건 비슷하지만 표현 방식도 다르고 일부 비슷한 부분은 있겠죠. 뭔가 남자 여자라든지 뭐 이렇게 배치된 상황에서 뭔가 연결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일부분 말고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작권 침해에서 제일 좀 많이 따지는 게 어떤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패러디를 볼 때 좀 제일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작권 침해 요건, 패러디와 관련해서 적법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는데, 흑백 요리사를 이제 모방한 컨텐츠 중에 뭐 예를 들면 이제 흑백 해사원이라고 해가지고 SNL 코리아에서 했던 것도 기본적으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패러디로 보여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예전에 사례도 있고 판례도 있고 하니까 워낙 또 그런 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람을 흉내내는 정도라든지 아이디어만 비슷하지 표현 방식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많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NL 코리아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명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쇼 뭐 이런 것들을 패러디한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 표현 방식은 달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디어를 차용한 정도의 풍자라는 개념을 섞어서 표현 방식이 다르면 나름 그대로 또 새로운 창작물이 되기 때문에 패러디냐 아니냐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은 혹시 방송이나 그런 쪽에 계신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흑백 요리사 이걸 보면서 또 떠오른 게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다른 또 영상에서는 또 흑백 요리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레시피 또는 요리 재료를 이용한 뭐 요리 이름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해주시면 또 다른 콘텐츠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별TV의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